몇 년 전 대한민국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한 어떤 짤이 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이자 라이벌인 나루토와 사스케의 대결로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 가슴이 웅장해진다 등 한마디 한마디 묵직한 밈들을 숱하게 탄생시켰죠. 이제 건축물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본에는 동갑내기 천재 건축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안도 타다오와 이토 토요. 둘 다 건축계에서 노벨상 수상에 버금가는 타이틀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현대 건축의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죠. 이 둘에게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듯 도쿄의 중심과 오모테산도에 비슷한 주제를 갖고 다른 해석으로 선보인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사실 라이벌이라고 하기엔 두 분 다 이미 너무 성공한 데다 세계급으로 노는 건축가들이기 때문에 겹치는 것도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 둘은 도쿄가 아닌 인구 40만 명 남짓인 기후시라는 어느 작은 도시에서도 맞붙습니다. 기후현에서 벌어진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을 구경하기 위해 바로 일본의 중부지방으로 향했습니다만 안도 타다오의 건축물은 특성상 스케줄이 없으면 운영하지 않는 상태였기에 내부까지 제대로 둘러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건축물 하나만 갖고도 충분할 정도로 굉장한 곳이 나오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고야에서 차를 타고 1시간가량이면 기후에 도착하는데요. 대중교통이면 20분이면 간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도착한 곳은 안도 타다오가 아닌 이토 토요의 작품으로 기후 미디어 코스모스라는 이름을 가진 기후시의 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먼저 코스모스에 대해 짤막하게 소개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것은 순정이라는 꽃말을 가진 어떤 꽃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나 우주과학 또는 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가지 뜻을 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우주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정확히는 우주의 혹은 세계의 정돈된 조화와 질서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세상의 만물이 아주 질서정연하고 정교하게 서로 이어져 있기에 우주가 얼마나 복잡하고 거대한 스케일로 만들어지고 맞물려 돌아가는지에 대한 인류의 경외와 탄사가 담긴 표현입니다. 이 건물의 이름과 구조 또한 이러한 경외의 의미가 담긴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부에서만 봤을 때는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다는 것 말고는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 슬라임같이 생긴 지붕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탁 트인 홀 같은 내부가 펼쳐짐과 동시에 원형으로 펼쳐진 안내판이 보이죠? 이 안내판을 비롯한 도서관의 전반적인 인포그래픽은 무인양품의 아트 디렉터로도 잘 알려진 하라켄야가 총괄한 것으로 일반적인 안내판과는 다르게 나침반처럼 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원형으로 디자인되어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높은 시인성을 보여주며 건축물의 전반적인 컨셉과 뜻을 철저히 같이하고 있습니다. 1층은 도서관의 열람실을 포함하여 매점이나 스튜디오, 갤러리, 문화센터 등 교육을 위한 공간과 직원들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도서관인지 의자 맛집인지 시립도서관에서 비트라의 팁톤 체어나 프리찬센의 드롭 체어 등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신기했습니다. 이렇듯 이 건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서관에서의 경험을 파격적으로 뒤엎어버리는데요. 이 경험은 2층으로 가면 더욱 극대화됩니다. 앞서 말한 코스모스와 마찬가지로 이 기후 미디어 코스모스 또한 다른 이름을 하나 더 갖고 있는데요. 바로 민나노모리, 우리말로 모두의 숲이라는 뜻입니다. 2층으로 올라옴과 동시에 시선을 빼앗는 하나의 구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원형으로 넓게 들이운 이것은 코스모스라는 이름으로 봤을 때 마치 하나의 행성 같기도 하고 모두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미루어 보면 기하학적으로 표현된 나무 그늘 같기도 합니다. 3축으로 짜여진 나무 지붕과 마찬가지로 3축 직물로 제작되었으며 이것은 11개의 다양한 크기와 패턴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직관적인 표면들은 그 자체로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하죠. 그 아래는 잔디밭이나 독서실, 벤치 등 저마다 다양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토토요와 도서관이 칭한 이 구조물의 공식 명칭 또한 글러브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멋대로 이것을 행성 또는 나무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우주에 가본 적도 없고 잔디밭에 함부로 들어가지도 않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마음껏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도서관의 이미지는 어떤 느낌인가요? 높은 책장이 일렬로 늘어서 있고 낡은 흰색 벽과 창백한 형광등으로만 이뤄진 어느 사각형 모양의 건물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책을 찾기 위해 답답한 책장 사이를 파고들어야 하며 대부분의 동선이 90도 단위로 제한되어 있죠. 하지만 이 넓은 면적의 도서관 안에는 흰색 빛을 뿜고 있는 조명이 단 하나도 없는데요. 큼직한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과 따뜻한 톤의 조명들이 전부지만 책을 읽고 공부를 하기에 전혀 문제없을 정도로 밝죠. 그 비밀 또한 천장에 이 행성들에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태양빛을 받아 빛나는 별들처럼 천장 위에 채광창과 연결되어 온화한 자연광을 넓은 공간에 고르게 내려줍니다. 어떤 것은 조명이 달려있어서 스스로 불을 밝히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 나무들의 패턴과 만나 아주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정말 시각적으로 아름답지 않나요? 우주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이 면적 위에 건축물을 이용해 작은 은하 또는 숲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잠깐 건물의 외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맞은편에 위치한 기후시청에서 이 건물을 다양한 높이에서 구경할 수 있는데요. 이 솟아있는 채광창을 건물의 바깥에서 보면 주변의 산악지대와 느낌이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 건물의 컨셉은 옆에 있는 금화산이라는 이름의 산이 품고 있는 기후시의 모습을 축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산 아래에 여러 집들이 조화를 이룬 것처럼 도서관 안에 여러 시설들이 일체감을 갖고 조화를 이룬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고 하네요. 이건 뭔가 조금 뻔하면서도 상당히 일본스러운 컨셉 같죠? 이러한 영감을 주는 멋진 설계와 컨셉 덕분에 원래 기후시의 도서관 이용객은 연간 15만 명 정도로 저조한 편이었으나 2015년 개관 첫 해 123만 명을 시작으로 지금은 매해 130만 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찾아오며 특히 젊은 층의 방문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시 건물의 내부 이야기로 돌아오면 앞서 말한 이 공간을 충분히 눈에 담고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책장들은 우리의 눈높이보다 낮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도서관에 비해 전혀 답답하지도 않죠. 그리고 이 책장들은 주변의 행성들을 따라 공전하듯 아치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들이 가득한 공간임에도 움직임을 제한하는 요소를 최소화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 어디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머물 수 있죠. 그야말로 광활한 우주와 숲을... 네, 감성은 여기까지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온수매트 마냥 주변의 하천에서 나오는 복류수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물을 데우거나 식혀서 바닥에 파이프를 통해 냉난방을 하며 채광창을 열어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고 하네요. 일반적인 도서관 같은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층에서 별도의 통로를 이용하면 오래된 책이나 간행물, 신문, 전화번호부 같은 이걸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는 또 다른 1층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처음에 들어왔던 1층에서도 유리병 너머로 볼 수 있지만 공간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서 오직 2층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감성을 조금 더 팔겠습니다. 이러한 분리가 2층의 완벽한 공간을 만듦과 동시에 오래된 책들에 대한 비밀스러움을 꽤나 자아냅니다. 2층이 숲 또는 행성이라면 1층의 이 공간은 땅속과도 같죠. 이 건축물의 컨셉을 알고 나서 보면 정말이지 모든 공간이 말 그대로 서로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느낌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이지만 특히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부여할 상상력이 어느 정도일지 도서관의 이념 또한 아이들의 목소리는 미래의 목소리라고 하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다시 초등학생이 되어서 두고두고 찾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시민들을 위한 멋진,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되네요. 개인적으로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이상적인 공공시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본의 지방에 위치한 세계적인 건축가의 도서관에 대해 풀어봤는데요. 다음 건축 여행은 다시 도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모처럼 나고야까지 왔으니 장어덮밥과 함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바서 엑스였습니다.